안녕하세요. 오늘은 EJU 시험 중에 물리 과목 한정해서 점수에 대한 분석을 좀 상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EJU 점수와 관련해서 자소에서 유일하게 공개해주는 데이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실시 결과라는 데이터인데요. 내용물은 최종적인 점수 분포를 도수 분포표로 정리해서 올려주는 게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한두 번씩은 보셨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은 한 달 좀 넘게 지나면 성적이 나오는데 그날 보통 실시 결과라고 해서 자소에서 올려주는 자료거든요. 이 점수 분포는 이제 당연히 통계적인 성적 조작이랑 처리가 다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점수들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양새가 항상 그럴듯하게 나오는 분포표겠습니다. 현재 이제 자소 홈페이지에는 2013년 6월 시험부터 공개가 되어 있고요. 최신 회차까지 하면은 총 18개 회차에 대한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표를 좀 쭉 볼게요. 다른 과목은 제외하고 물리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도수 분포가 항상 그럴듯하고 생긴 것도 늘 비슷하게 생겼죠. 조금이라도 특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독특한 모양을 한 분포는 아직까지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물리 과목이 이제 응시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00명에서 5,000명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이렇게 모집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로 실력 분포가 매번 별 차이 없는 점에도 이제 기인을 한 거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애초에 이 EJU라는 시험은 성적이 통계적으로 조작이 된 다음에 점수가 결정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조작된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필연적으로 항상 비슷한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최근 한 4, 5년 이내 자료인 2018년 자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응시한 인원수, 총 인원수가 5,020명이었던 시험이고 평균이 54.2점, 최고점이 95점, 최저점이 22점입니다. 그 다음에 점수 구간별로 이제 그 구간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은 이렇게 숫자가 나왔고 도수 분포표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양새는 늘 비슷하지만 점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사람이 줄고요. 적당히 한 60점대로 오면서 사람이 늘다가 다시 이제 50점대 지나가면서 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 다음 회차였던 18년도 11월 시험을 보시면은 이제 응시한 인원수가 5,300명 정도 되고요. 평균 55회, 최고점 95회, 최저점 22회.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 19년도 6월 시험이에요. 응시한 인원수가 5,200명 정도고 평균 52점, 그 다음에 최고 95, 최저 20점 정도 이랬습니다. 계속 이제 평균점이랑 최고점이랑 최저점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를 좀 봐주세요. 다음 회차 보시면은 이제 19년 11월 시험인데요. 5,300명 받고 평균점 51.6에 95점 최고에 최저점 20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0년 6월은 시험이 없었고요.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년 11월 보시면은 총 인원수 4,000명에 55점 정도 평균이고요. 최고점 97점에 최저점 20점이에요. 그 18년 19년까지는 그래도 5,000명대의 응시자가 있었는데 20년 시험에는 이제 4,000명대로 줄었어요. 이건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회차인 21년 6월을 보시면은 인원수가 2,693명, 2,700명 정도죠. 그리고 평균점 56점에 최고점 95점, 최저점 23점이네요. 인원수가 훨씬 많이 줄었죠. 그죠? 그 다음에 21년 11월 시험 보시면은 2,900명 정도 시험을 받고 평균 56.6에 최고 95, 최저 23점. 그 다음 가장 최근 회차 22년 6월이죠. 응시한 인원수가 2,787명, 한 2,800명 정도 되네요. 평균이 56.6에 최고점이 96에 최저점이 26점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 4년 정도 시험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평균점을 보시면은 한 53점, 54점, 55점, 56점 이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요. 최고점은 95점 정도가 대부분 나오고 있고 예외적으로 96점이나 97점이 나온 적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한 22점,
한 20점대 초반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최고점 95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를 다 맞췄을 때 성적표에 찍혀 나오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저점 20 초반 점수 있잖아요. 그 점수는 문제를 한 문제도 못 맞췄어도 성적표에 나오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은 2, 3점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게 시험 보는 학생들은 매번 거의 이제 비슷한 실력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시험 난이도 자체는 매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늘 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실력이 비슷하니까 평균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게끔 조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점수는 어차피 통계적으로 조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력마다 받을 점수대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각 점수에 해당하는 실력이 상위 몇 프로 정도 실력에 해당하는지 한번 같이 추정을 해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다시 일일이 타이핑해서 정리한 자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표를 보시면은 13년도 6월 시험부터 22년 6월 시험까지 18개 회차 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서 표로 만든 겁니다. 보는 김에 인원수부터 좀 볼게요. 처음에는 한 2,500명 정도로 시작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3,000명 넘고 4,000명 넘고 5,000명까지 넘었었다가 한 5,300명 정도를 정점으로 찍은 다음에 갑자기 20년 11월 시험에서 4,000명대로 확 1,000명 이상이 줄어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0명대 후반대로 또 1,000명 이상이 줄어들었는데요. 급감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년 말에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고, 그런 바람에 해외로 나간다는 게 어려워진 세상이 된 거라서요. 그리고 이 인원수 추이를 보시면은 매년 이제 각 연도별로 6월이랑 11월 시험을 비교해 봤을 때 항상 11월 시험이 6월보다 응시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수가 계속 증가 추세였으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가 감소한 해에서도 6월보다는 11월 시험이 인원이 좀 더 많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기에는 올해 22년 11월 시험에는 물리는 한 3,000명 내외로 응시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평균점 얘기를 해보면요. 18개 회차에 대해서 평균점의 평균치를 구해보면 53점 정도가 나오는데, 최근 8회 정도만 따로 떼서 평균을 내보면 54.75점 정도, 55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최고점의 평균치를 만들어 보면은 한 95점 정도가 나와요. 거의 95점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최근 8회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저점에 대해서 평균을 또 구해보면은 한 21.6 정도? 그리고 최근 8회 하면은 22점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최저점 한 20 초반, 22점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항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산출을 하고 있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 만점자 비율이라고 해서 각 회차별로 만점자가 몇 프로 정도 나온 시험인지 계산을 항상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만점자 비율은 정확하지 않은 회차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보면은 한 0.7% 정도가 평균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점자가 1% 이상 나온 회차는 좀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점자 비율이 0.5% 미만으로 나온 회차는 까다로운 문제가 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 만점자 비율도 생각을 해보고 해서 난이도도 제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 검토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런 내용은 수험생분들도 당연히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보신다면 다른 강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7%라면요 300명 정도 응시했을 때 2명 정도가 만점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료를 조금 다른 형태로 바꿔서 볼게요. 원래 데이터는 점수 구간별로 학생이 몇 명 있는지 도수로 나와 있던 건데, 제가 그거를 엑셀로 옮겨서 계산을 해서 점수 구간마다 누적 백분위가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로 바꾼 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22년 6월 이재유 시험에서 물리 과목을 봤는데 성적이 한 70점 정도 나왔다고 합시다. 딱 70점 정도 나왔으면은 그 응시자는 물리에서는 상위 15.93%, 한 16% 정도 안에 들은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또 다른 점수 예를 들면은 80점 정도 받았다. 딱 80점 받았으면은 한 상위 6.1% 내에는 들은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간 내에서 이제 중간 정도 점수를 받은 거면은 그 구간 퍼센테이지보다는 좀 높은 상위 퍼센테이지에 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표는 이해되셨죠? 이 표를 보면서 각 점수대가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봅시다. 근데 특히 우리는 몇 프로에 주목을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수능 등급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수능에서 어떤 과목 3등급을 받으려면 그 과목에서 상위 23%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3%라는 숫자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상위 23%에 해당하는 이재유 물리 점수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표를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색칠해 놓은 구간들이 이제 23%에 가장 가까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회차를 보시면은 65점 이후 점수가 색칠이 되어 있죠. 22년 6월 시험을 보시면은 65점 받았을 때가 상위 25.51%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한 66 정도, 67점 정도를 받아야 상위 23%에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66점 정도를 받으려면은 한 3등급 정도에 들어가는 노력을 들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등급 수준을 생각을 해볼게요. 수능에서 어떤 과목 2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11%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유 물리에서 상위 11%에 해당하는 점수가 몇 점대인지 좀 체크를 해봅시다. 이 표에서는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구간이 11%에 가까운 구간인데요. 가장 최근 회차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22년 6월 보시면요. 75점 받으면은 상위 9.83%란 얘기죠. 그러면 한 74점 정도 받으면 11%, 상위 11% 안에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74점 정도가 2등급 커트 점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목을 꽤 열심히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 2등급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재유를 공부를 하면서 물리를 좀 열심히 한 편이다, 물리를 그래도 할 만큼은 한 편이다 하는 얘기를 하려면은 한 최소한 70 중반 정도는 나오는 점수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과목에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4%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재유 물리에서 상위 4% 안에 든 점수는 몇 점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게 상위 4%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근 회차 22년 6월 시험을 보시면은 85점을 받았을 때 상위 3.84%란 얘기죠. 그러면 한 84점까지도 한 상위 4% 안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84점, 85점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재유 물리 정말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꽤 잘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한 요 1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85점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앞으로 본인이 1등급 수준까지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다 하면 목표 점수 85점 정도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 괜찮죠? 그리고 표에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만점 구간을 칠해놓은 거니까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의 오른쪽 부분에 회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구간은 뭐냐면 상위 66% 바깥 구간을 칠해놓은 겁니다. 상위 66% 바깥이면은 비율을 하면요, 반에 30명 있는 반이 있는데 거기서 20등 바깥 점수란 얘기죠. 여기 표 점수로 보시면은 50점 초반대 그 밑에 점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 점수대는 사실상 점수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살펴볼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제가 주관적으로 점수대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65점 내외를 3등급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5점 내외를 2등급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85점 내외를 1등급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을 거예요. 그리고
물리 공부를 그래도 4개월 정도 이상 하면서 한 바퀴는 돌려봤다. 그리고 돌리는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을 했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3등급 수준인 65점 혹은 못해도 60 초반은 나와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정도 기간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50점대가 나오거나 그것보다 잘 안 나왔으면은 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혹은 시간 투자가 훨씬 본인 한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 방향을 잘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학습을 처음 하시는 분은 첫 시험에 목표 점수를 60점대로 잡으시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 공부를 반년 이상 했다, 2바퀴 정도는 했다 하는 학생은 70점대 이상을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물리를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편이다 하시면은 80점대 이상을 목표로 세우셔도 좋고, 이전에 이미 70점대를 받아보신 분은 당연히 80점대를 목표로 학습을 해왔기를 바랍니다. 60점대에 도달하는 거는 방향이 올바르게 잡혔으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다 금방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 잡힌 경우에는 70점대까지도 추가로 시간만 더 투자하면은 도달이 되는 편이에요. 70점대까지는 그래도 잘 올라가는 편이고요. 근데 80점대부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80점대 나오는 실력이랑 또 이제 70점대랑 80점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실력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80점대까지 가는 거랑 또 80점에서 90점 넘어가는 거랑은 또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0에서 만점 수준까지 가는 것도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물리 점수 분포를 보면서 물리 점수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점수를 이제 어떻게 올릴까, 물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올바를까, 이런 얘기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